시민 서평단원 제이님께 사소한 고백을 하나 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잡념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떠오르는 갈피 없는 생각들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엉뚱하고 황당한 실수를 저질러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예상교선 16일까지 해주세요. 팀장님 16일 네. 일요일이에요. 그래? 일요일 근무하는 거 상식 아니야? 만약 제가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이 권해주신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을 읽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 일상은 잡념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부질없는 목표를 갖고 헤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소한 일에 의기소침해지지만 사소한 일에 위로받습니다 라는 뒷표지의 카피에 흥미가 생겼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은 부분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7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의 모양을 보고 7시는 양말 같다 라는 생각을 해내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귀엽다고 적는 작가의 능청스러움에 반했습니다. 고지식한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한낱 잡념이었던 것이 작가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구나 하는 한탄 같은 게 제 마음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관찰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합니다. 선생님이 편지에 적어주신 것처럼 이 작가는 일상과 삶에 관심이 많은 거겠죠. 그리고 어쩌면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다 보니 세상에 재밌는 게 많다고 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게으른 제가 이 책에 감동을 받고 일상을 기록해야겠다, 일기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선생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답장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도서관 서가에서 나로 웅크리고 있는 너에게 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한 건 행운이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와 그보다 더 간단한 토막글로 한순간의 일상을 표현한 작가의 기법이 나와 잘 맞아서 나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는 제 독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소한 일상을 담는 감각이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벅찼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느낌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두서없이 2권의 책을 읽고 삶이 훨씬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느라 선생님 안부를 묻지 못했네요. 선생님께서도 잘 지내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의 유쾌함과 가벼움이 선생님의 건강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도 선생님이 권해주시는 책을 읽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